자, 이제 포물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포물체 운동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고실험 모델, 그림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포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물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포물선 운동, 그래서 물체를 넣어서 포물체 운동이라고 제가 발음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야구공을 던졌다 또는 테니스공을 던지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포물선 운동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 같은 걸 호수에서 나오는 물을 보더라도 포물선 운동을 해요. 또는 어떤 불꽃 같은 것들이 튈 때도 포물선 운동을 해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럴 때 실제 자연에서는 저항도 있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런 저항 같은 건 고려를 하지 않고 이렇게 논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Y축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적인 이유는 포물선 운동을 논하되,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는 포물체 운동을 논하되 저항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과학은 단순화예요. 가장 단순한 걸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는 그거를 현상에 맞게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저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면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을 우리가 X축이라고 놓고 이쪽을 Y축이라고 놓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테니스공을 이렇게 던졌다라고 해봐요. 또는 여기에서 대포를 빵 하고 쏘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물체 자체는 여기에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벡터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냐면, 틀림없이 이 물체는 초기에 이렇게 초기 속도를 가지고 던졌을 거예요. 이거를 I라고 이렇게 쓸게요. 초기 속도를 가지고 던졌을 텐데, 제가 두 가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X축과 Y축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분분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어떤 각도를 가지고 던졌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쪽에 여기를 쭈르륵 내려서 이쪽에 그림자 벡터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위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Y축으로도 이렇게 그림자 벡터를 초기 속도에 대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지금은 먼저 초기 조건을 정할게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초기 속도에 이쪽을 만약에 V의 X의 초기 위치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초기 속도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만큼 크기 자체는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대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VY의 초기 속도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는 VI라고 하면 여기 빨간 색깔 벡터 거기에 사인 세타만큼 이렇게 줄어든 값으로 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초기 속도라고 하는 자체를 X축과 Y축으로 성분을 먼저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제부터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렇게 기준은 정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과학이에요. 자, 그러면 틀림없이 물체는 우리가 던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으로 던지게 되면은 물체는 점점 올라가서 언젠가는 서야 떨어질 거니까, 중력에 의해서. 만약에 안 쓰고 계속 올라가면 지구 중력권을 뚫고 우주 바깥으로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던지게 되면 틀림없이 위로 올라갔다 섰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Y축 방향으로는 벡터가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이만큼 올라가면 실제 크기보다 벡터가 이렇게 더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최고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성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칭적으로 다시 이만큼 내려오면은 이 벡터가 반대 방향이고 크기는 이렇게 같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쪽에 지면에 닿게 되면은 이 벡터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Y축 방향, 제일 탑에서는, 꼭대기에서는 Y축 방향에 성분이 없어야 돼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X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등속 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Y축 방향으로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 운동 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한다고 한다면, X축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해요.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저항이 없어서 발생을 하는 거지만, 실제 본질적인 거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벡터의 크기가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으로는 이 크기하고 같게 다 벡터가 이렇게 같은 크기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등속 운동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실제 함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벡터의 합벡터로 되겠죠. 지금 테일 투 테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쪽에 벡터를 편의이동 시키고 나서 이쪽
이쪽 꼬리의 합을 이쪽에 머리의 합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합벡터가 될 거예요. 합벡터가 실제 저 위치에 따른 물체의 속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관건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가장 관건이 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최고점 도달 높이, 여기를 이렇게 놓고 나서 최고점 높이를 h라고 하면은 최고점 도달 높이가 얼마니? 이걸 아는 게 하나의 목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평 도달거리, 수평 도달거리를 여기를 이렇게 여기 약간 겹쳐서 그릴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여기를 이만큼을 그리고 R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물어볼 수밖에 없냐면 수평 도달거리 너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점 그리고 수평 도달거리를 아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구할 수가 있으면 모든 정보를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앞에서 배웠던 운동학적 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앞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은 조금 아까 이렇게 운동학적 식들을 구했어요.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꼭 한번 유도를 해봐야 돼요. 유도를 해봤다고 보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저 식을 가져다가 이렇게 도용을 해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논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X축의 나중 위치, 여기는 Y축의 나중 위치, 여기는 X축 방향의 나중 속도, 여기는 Y축 방향의 나중 속도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나머지 여기에 코사인, 사인 들어간 거는 여기에 있는 값들을 갖다 대입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속도에서 나중 속도, X축 방향의 나중 속도에 여기 가속도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는 X축 방향으로는 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X축 방향의 가속도는 없고 Y축 방향으로는 자유낙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G로 이렇게 다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앞쪽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기본식들을 여기에는 사고 실험 모델과 거기에 초기 조건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운동학적 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최고점 도달 높이를 구하고 수평 도달 거리를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만 생각해내면 나머지는 산수예요. 먼저 제일 높이, 여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는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물체가 최고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Y축 방향의 속도가 0이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이, 이 속도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기는 최고점이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Y축 방향의 속도, Y축 방향의 나중 속도가 0이어야만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수평 도달 거리는 여기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우리가 좌표를 썼을 때 이 점은 X축, Y축 좌표를 썼을 때 여기 점은 어떤 값을 가져야 될까요? 여기를 좌표로 썼으면 X축, Y축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값 자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는 X축으로는 값을 가져야 돼요. 그 값은 이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R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값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면 안 돼요. 왜냐면 Y축 방향으로 값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공중에 떠 있다는 소리예요. 아직 바닥에 안 닿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0이 되면 될 거예요. 0이 이렇게 되면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개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수평 도달 거리와 여기에 있는 높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여기서부터는 간단해요. 여기서부터는 꼭 한번 이렇게 해봐요. 저는 초기 설명까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혹여라도 이쪽을 계산을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으면 제가 여기를 칠판에다 쓰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을 꼭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봐요. 실제로 이런 산수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쪽에다 쓴 이 초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초기 개념만 이해를 하면은 저쪽은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정도면,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잖아요. 여러분들 정도면 저기 금방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스스로 심화학습을 해서 이 값들을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구해들 보세요. 자, 그러면 꼭 한번 해봐요. 저는 다음 주제에서 만날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